아르바이트 시급을 더 주겠다면서 10대 미성년자 여학생을 유인해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먼저 보시죠. 자, 흰색 차량 한 대가 주택가 골목에 멈춰 섭니다. 그러더니 여성 한 명을 태우고 골목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. 그리고 잠시 뒤 인근 오피스텔에 차가 멈추고 여성이 내립니다. 운전자도 주차를 마친 뒤 돌아와서 여성과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. 그런데 다음 날 오후입니다. 이 남성이 두 팔을 뒤로 묶인 채 형사 7명에게 둘러싸여서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. 자, 이 남성 경찰에 왜 체포됐을까요? 남성과 함께 오피스텔에 들어섰던 여성은요, 미성년자로 예전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.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을 올려주겠다고 불러내서 꼬드겨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. 자, 피해 여성은 지금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요, 과거에 함께 일을 했던 적이 있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는데, 자, 그 학생에게 연락을 해서 범행을 저지른 걸 보면 이건 계획범죄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? 아, 그럼요.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죄질도 상당히 안 좋고요. 네. 일부러 유인해서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저질렀고, 단순히 성폭행만 저지른 게 아니라 9시간 동안 감금을 했다는 거잖아요. 그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뭐 손을 묶는다거나 이런 행위까지 벌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. 이거는 성폭행의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여학생을,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,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피해 여학생이요, 이 사고 후에 바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해서 이 남성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요, 더 충격적인 건요, 이 남성이 이미 과거에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. 자, 이 정도면 이 사람 이거 지금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드러나지 않은 범죄, 분명히 이거는 여죄를 추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. 지금 아동 강제추행 혐의, 미성년자 성매수, 이렇게 두 차례 걸쳐서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거주지하고 실제 그 주민등록지하고 좀 달라가지고 주민등록지 있는 주변에만 네. 이 사람은 신상 정보 공개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알리잖아요. 네. 근데 그렇게 됐고 실제로 사는 곳하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제도적 허점도 있는 것 같고요. 네.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이라면 제가 볼 땐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상습범이잖아요. 네.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보호 처분을 국내에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미성년자 성폭행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경우에는 보호 처분을 통해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.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니, 지금 보면 신상 정보 공개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죠. 이거 지금 허점이 그대로 또 드러난 셈이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가해자의, 범죄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주소지는 다른 곳에 해놓고 실거주를 다른 곳에 하게 되면 그 실거주에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주민들이 모르죠. 사실 모르게 되는 것이거든요.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 허점을 악용한 것입니다. 사실 최근에 뭐 전자발찌, 팔찌 이것이 약하다는 논란 때문에 강화한다는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허점들은 확실하게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